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지금 반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린 장본인은 미국의 기관들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것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에 의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 상승폭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결과들을 살펴보시면은 결국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유출이 됐는데, 지금 IBIT 블랙락보다도 더 많은, 즉 블랙락의 유입량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양이 지금 일시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지금 현물 ETF 수요도 받쳐지지 않자 더 많은 하락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부족 현상들은 앞으로 꾸준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매수 가능한 수량들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스팟상으로 더 물량들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양상 자체가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출금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나면은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 자체가 더 많이 심화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시황에서 과열된 시그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MVRV라든지 NUPL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양한 지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그런 과열 신호들이 뜨고 있으면은 머지않아서 조정장이 온다는 것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공식들은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사이클 자체가 2017년, 2016년 반감기 당시, 그러니까 2차 대세 상승장 초입 당시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반감기가 남기 얼마 전 현재 시점 정도에서 조정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때는 반감기 이후에도 조정이 일어났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매집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표는요, 비트코인의 강세장과 약세장의 어떤 마켓 사이클에 대한 어떤 지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굉장히 진하게 표시된 이 핑크색 부분이 가장 과열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부터 이미 과열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가격대를 확인하면은 65K입니다. 그러니까 65K 이후로는 계속해서 과열된 구간들에서 우리가 거의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그 구간들, 과열된 구간들을 이제는 건강한 조정을 통해서 이제 다지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65K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한 상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쌓여있는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크게 상승 랠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BTC 조정이 일시적인 것이다, 결국 이거는 저점 매수의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지속되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한화로는 2억 정도 내외의 금액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 약세장으로 접어든 이유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지금 FOMC 미팅을 앞두고 이렇게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K33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FOMC의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리스크오프, 즉 시장 비관론 우세에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안전자산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대체 자산으로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위험 자산 쪽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장이 만장일치로 결국 기준금리를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는 금리 인하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즉,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어떤 하락세가 좀 꺾여가는 모습들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자체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엘맥스 그룹의 조엘 크루거라고 하는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는 전통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자산들은 본인들 알아서 가는 거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가격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자산으로서 입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우리 기대만큼 꺾이지 않아서 연준이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게 됐을 때는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불리시한 뉴스들이 훨씬 더 주를 이룹니다. 원래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나쁜 뉴스들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을 더 그렇게 떨구게 되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들이 훨씬 더 지배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뉴스들의 헤드라인만 좀 전해드리면요. 지금 월스트리트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비트코인이 가게 될 미래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암호화폐가 단순한 자산 클래스를 넘어서 결국은 돈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블랙락은 토큰화 사모펀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는데 결국 이것을 갖다가 시발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그림들이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블랙락이 이 암호화폐 산업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래들은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건체인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특정 두 개 주소입니다. 이 두 개 주소가 하루 동안에 7,847만 달러 상당의 무려 1,2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빠르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래들은 이 구간을 중요한 매입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조정이 이 시장을 어느 정도로 좀 건전하게 만들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작년 초부터 해서 약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UTXO의 실현 수익이 감소됐던 구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3차례 정도 조정들을 겪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구간들이었는데요. 특히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깊게 나온 이유가 제가 20만 구독자 달성 감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SEC가 증권성 이슈를 갖다가 거론을 하고 로빈후드가 메이저 알트코인 3종을 갖다 상장 폐지했던 그때 구간이죠. 그때 가장 길었던 46일 동안 지속이 되면서 24% 정도 UTXO 실현 수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18일에서 16일 정도 구간 동안에 14%에서 18% 정도 감소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14일 동안 그 구간들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7% 정도의 미실현 수익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조정을 겪고 있지만 과거 대비로는 굉장히 잘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물 ETF가 승인된 어떤 여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세 가지 정도의 지표를 통해서 지금 이 시장이 건강한 조정을 이뤄내고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넷 테이커 볼륨과 펀딩 레이트 그리고 미결제 약정입니다. 네, 우선은 순거래자 거래량이라고 하는 넷 테이커 볼륨 같은 경우는 지금 음의 영역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게 높다라고 하는 이런 지점들은 순거래자의 거래량이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단기 투자자가 많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안정적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펀딩 레이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펀딩 레이트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롱 포지션 추세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매수에 대한 관점들이 줄어들고 있고 시장을 갖다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매수세가 너무 약해져서 시장의 약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평균치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거품이 낀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관점들이 더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펀딩 레이트도 지금 감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레버리지 포지션의 총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다는 것은 레버리지 거래 활동이 줄어들고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지기를 하고 나면은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거고요. 그럼 또 거품이 끼게 되고 결국은 또 조정을 겪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구간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된다고 해서 거침없이 랠리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반감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29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예정된 일정은 2024년 4월 18일에 반감기가 도래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더 가까워지면은 제가 매일마다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굴 수익과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에서 롱텀 홀더들의 어떤 지표들을 POW 합의 기반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환산을 한 겁니다. 즉 채굴자들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환산해서 만들어낸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과거의 어떤 사이클들과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 이 구간에 지금 딱 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그리고 대세 상승장 구간에는 이 구간까지 상승을 해서 여기 이제 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채굴 수익 자체도 아주 유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이클 대비로 아직까지는 큰 폭의 변동사항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지금 채굴자들의 수수료는 과거 대비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채굴 비용이 37K 정도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 거죠. 지금 가격대 대비로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감기가 오더라도 63K 이상만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크게 채굴자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채굴을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자의 관점에서도 현재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레이트도 계속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의 매크로 인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간들로 지금 도달해서 이 구간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면은 전 최고점에서 도달했던 이 구간까지 닿는데 2024년 중반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2024년 중반이 되면은 지금 이 잔치가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두 번 이때 당시처럼 아마도 두 번의 어떤 고점을 그리면서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이 2016년 당시처럼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두 번 터치라고 더 높은 고점까지 형성을 했었죠. 그래서 사이클의 변화들은 제가 계속해서 시황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소식들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또 세일러 형님이 나서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9,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1만 4,2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와이즈 CEO가요,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개인 퇴직 계좌 운용사와 종합증권사에서도 채택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지원하는 이 가용성을 4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수요가 4배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 일본 공적연금도 투자 다각화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채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지금 공포 및 탐욕 지수는 극도 탐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프는 1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양상들이 아직까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투심이 살아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올해 말과 내년까지를 두고서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더 많이 어려운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에 중요한 이슈로 이더리움 ETF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반감기와 더불어서 상반기에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에이파트가 5월 23일에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 당시에는 승인 확률 90%, 95%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같은 정황들이 지금 전혀 포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시장에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승인이 되면은 완전히 대박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승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소폭 가격에 반영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비트와이즈의 CIO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트 호건이 월가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수용 준비는 덜 됐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이 조정이 되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안 산 거 후회한다라고 했던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 80% 이상 하락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신 분입니다.
네, 그러면 CBD 장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매도벽과 매수벽의 큰 흐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매도벽 같은 경우도 원래 위치에 그대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75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60K에 있던 굉장히 뚜렷했던 매수벽이 오히려 색깔이 옅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벽 두께가 얇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고래들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도 이 구간에서는 물량을 일시적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매입을 통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여기서 홀딩을 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더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를 할지 아니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물량을 던지는 흐름들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들에서 스팟성으로 이렇게 소폭 물량들을 매입을 했는데 그 구간들에서 역시 가격이 함께 반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매집의 큰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보라색 고래는 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도 이 구간부터는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규모의 고래들이 물량을 갖다가 좀 던지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꺾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반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흐름들이 좀 꺾이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서 비트코인 가격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에서는 62K에 지금 가격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을 많이 좀 이탈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22MA가 있는 65K를 하향 이탈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볼린저 밴드의 바닥 구간까지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0K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의 50SMA 구간은 56K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56K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 구간에서 다시 65K 이상으로 말아 올리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올해부터 생성되었던 이 채널상으로 이 가격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하향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넣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힘들을 갖다 또 축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려갔을 때 이 50 SMA가 있는 이 56K 같은 경우는 이 현물 ETF를 매집한 이 고래들의 실현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기본적으로는 지지 구간으로서 잘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는 지금 22MA가 조금씩 평탄해지고 있고, 그리고 RSI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데 지금 50보다 하단을 터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매수세가 좀 힘을 잃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의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던 구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도 볼린저 밴드의 바닥을 찍고 있는데, 그리고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은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갖다 보시면은 최근에도 지금 RSI가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반등에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매도 구간 직전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말아올릴 가능성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매집 구간들로서 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요, 사실 매집을 하셔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들도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 매집을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추가적인 구간들, 주요 구간들에서 또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모아가는 전략들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던 중요한 가격 구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매물대 어떤 주소들로 봤을 때 중요한 구간들도 있는데, 지금 가격 구간 바로 하단으로는 굉장히 매물대가 약한데 요 구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이 지금 6,100달러 정도가 되는 구간들인데요. 여기에 80만 5천 개의 주소가 무려 46만 6천 BTC 이상을 획득한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네, 그러면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한 달에서 일주일 정도 된 초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게 63.2K인데 지금 하향 이탈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전체적인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인데요. 이게 53.7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도 지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 가격 구간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 바로 직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RSI가. 그리고 이 구간을 하향 이탈했을 때 앞서 주소들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들, 아주 많은 물량들이 매집되어 있는 이 61K가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 하단으로 뚫렸을 때는 50 SMA가 있는 56K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뚫리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있는 53.7K를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더라도 51K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간들을 지켜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구간을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